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참 몰랐습니다. 저도 이것이 하나의 운명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 후배한테서 애국당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당인데 형님 왜 모르십니까? 그런 것이 작년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자세히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되겠구나, 이 당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알다시피 저는 이제 정당 문제로 좀 말씀드린다면, 홍 박사님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주안점으로 좀 하셨고, 저는 이제 두 정당이 이제 현실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건국 70년인데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체제 위기 지금 3중고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4개월밖에 안 된 신생정당이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우익의 양면 전쟁입니다. 주사파 좌익과, 남한의 주사파 좌익과 북한의 공산 세습 독재 좌익과의 이 포위가 된 형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포위망을 뚫으려 하면은 역시 국제적인 연대를 해야 된다. 그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조 대표님이 물론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에서 열성적으로 참여하신 저는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디플로마시, 이승만 박사라면 지금 이 나라에 안 계십니다. 지금 미국, 일본, 세계 돌아다실 겁니다.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왜? 이 대한민국은 주사파와 공산세력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이 대리전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백방으로 지금 외신과 인터뷰를 하고 교회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이게 민주주의 때문에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민주화 세력, 근데 이 세력들이 결국은 나라를,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더 발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북한에 돈, 기름, 전략물자를 갖다 바치는 세력이라는 거 지금 3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국가 개조에 대한 역할을 이 자한당이냐, 국가 개조 역할을 애국당이 하느냐, 자한당이 하느냐, 이런 경쟁 체제로 지금 돌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걸 말씀드리시고, 지금도 홍 박사님은 현 정권을 유연적인 민족 자주 폭주를 감행해서 이를 막아내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게 하도록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홍 박사님 결론이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막아낸다는 것은 국민 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는 국민 저항권의 발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승만 이 합당에서 5.18을 한 6차례 녹화를 방영을 했는데, 황석영 씨가 죽을 넘어 어둠을 넘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개정판을 제가 싹 다 읽었어요. 국군에게 총칼 슈루탄 버스 테러를 한 이후의 정당성을 국민저항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의 무기를 들 것이냐 이야기요. 이거는 여기서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이걸 조사하고 연구를 해봐야 하는 그런 단계가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2020년 4월에 총선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싫든 곱든 자한당 수뇌부와 만나야 됩니다. 죽이든 밥이든지.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하려면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반문연대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어떤 조건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탄핵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적인 단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심볼릭한 의미에서. 우리가 7.18을, 일제시대 때 7.18을 너 나가라 해가지고 다 이걸 감옥 속에 넣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기에 주동자들에 대한 심볼릭한 상징적인 조치가 있어야 태극기 집회에 시민들이 납득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1년 반 동안에 자한당과 대한애국당의 그 대여 투쟁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자한당이 112명인데 거대 야당으로 소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가 이 30몇 명의 그 탄핵파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의 이런저런 그런 것이 매끄럽지 못했고, 다만 이제 그 개헌을 막았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평양을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3번을 해가면서 현 정권이 이 여적죄, 반역죄, 탄핵의 구실이 엄청나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2명의 자한당이 뭘 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달러를 공짜로 줬습니까? 뇌물을 먹었습니까? 내란을 했습니까? 내란죄에 하는 반역죄를 했습니까?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100여 명의 고위공직자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정치 보복을 당해가지고 구속당하거나 고발 사태인데, 지금 이 좌익 독재, 야당이 이거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한애국당에서의 주요 임무가 매주 토요일 집회고 이제 문정권 실정을 성토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방 순회 조정력을 강화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순방 외교도 수뇌부가 강화해야 됩니다. 박태우 박사님 그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한당 의원들한테 당신들 여기 있지 말고 외국에 워싱턴 가서 이거 외교를 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네. 그리고 태극기 집회 내용도 이제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제 풍자곡으로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라든가 이 문재인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하는 이런 대화체를 풍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코믹하게 엮으면은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웃으면서 어떤 해악 스트레스를 풀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졌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거하고 국내적인 문제인데, 애국당 자체 내에 교원들 강화,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 체제를 보호하는 세력들이 보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의 적자라는 것이 과거에 누가 적자가 싸움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애국당의 적자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적임자다. 이렇게 되려면 여기 있는 계신들 이 열성 당원들에 대해서 자유민주 체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당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제가 뉴라이트 정문이라고 공동대표를 했을 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최소한도 당원 교육은 우리 농객들한테,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당원들은 좀 교육을 시켜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안 불렀습니다.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 자한당 의원이라든가 이 핵심 당원들을 만나봐도 자유민주 체제를 왜 지켜야 되느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굉장히 본보가 안 된 상태여서 이 친박과 이 MB 계열 간에 한 10년 동안의 이런 권력 다툼으로 결국은 주사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제 생각에는 이 자유민주 체제 수호 혹은 이 헌정 수호, 대한민국 헌정 수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자유민주적인 통일을 이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파 같은 세력들 철저하게 공민권을 제한했어요. 아예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라든가 이 권력에 의심도 못하게 한 것이 소득의 헌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정권을 여러분 되찾으면은 저 주사파 어찌할 겁니까? 이거 확실하게 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주사파들 확실하게 입장 정리 안 하시면 대한민국 또 쓰리쓰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유민주 체제 및 헌정수호 연구팀을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것을
반드시 출범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이 국민들에게 대한, 이 민주주의는 국민들에게 대한 홍보 전쟁, 우리가 촛불에서 이 권력이 넘어진 것이 이 교육과 언론 때문 아닙니까? 이 교육 쓰레기 언론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메이저 언론이 아니고 SNS라든가 어떤 유튜브 방송 이쪽에 우리 애국당은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국 70년에 군 지도자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해가지고 군 출신의 정치가의 맛은 봤지 않습니까? 이 정도 권위주의 정권이 이렇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군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뭉개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은 제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익 독재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소위 좌익 프롤레타리아 주사파 독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결국은 외국의 데이터베이스요. 베트남 공산화, 그 다음에 1917년 레닌의 이 볼셰비키 공산 독재,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2020년 4월 달에 총선에서 20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돌파를 해버리면 개헌이 되겠죠. 그리고 남북 연방제가 통과됩니다. 그러면서 남한은 남조선 소비에트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타이틀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은 뭡니까? 우리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남쪽에 아마 가버너, 남한의 가버너 지사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애국운동 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때 죽느냐 사느냐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애국당이 자한당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여러 계신 분들이 야심을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한당의 대안이다. 우리는 자한당의 대안이다, 이렇게. 국가 교제의 주역이다, 주인공이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매력적 정당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 애국당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노무현 후보가 KBS인가 MBC에 와가지고 이래 어쩌고저쩌고 사회하다가 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MBC가 쫙 줌인해가지고 눈물을 그렁그렁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줌마들이 다 노무현을 찍었다 그러거든요. 물론 그것은 쇼인데, 우리 애국당에서 수뇌부들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적인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익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그것을 연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대거 집회에서 악을 쓸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신의 온몸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애국당 내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이 연출가들이, 감독들이 어느 정도는 연출을 하는 기법이 필요한데, 히틀러가 연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PD를 통해서 연설을 배우고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구하겠다는 국익의 결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다면 저는 애국당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